Hi there. 안녕하세요. 루비양이에요. 오늘도 제가 조 디스펜자 박사님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뇌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이 흔히들 들으셨잖아요. 현재에 살아라, 현존해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처음에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얘기지? 약간 저한테는 좀 추상적으로 들려왔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 담겨 있는 이 과학적 원리가 대단하구나. 옛날 성인분들, 큰 스님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되게 그 말씀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뇌 기능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 그 다음에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느낀 감정이 나와요. 생각을 하게 되고 느낀 감정이 나오면서 여러 마음을 만든대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마음인,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운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맞는 신경세포들이 다 연결이 돼요. 뉴런이 만들어주고 시냅스가 연결되면서 운전할 때 시동을 켜고 핸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아야 되고 이렇게 행동을 수백 번, 수천 번 하다 보면서 이런 신경세포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운동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 음악하는 마음, 뭐 노래 부르는 마음, 뭐 악기 다루는 마음, 그 다음에 뭐 가족에 대한 마음, 뭐 친구에 대한 마음, 직장에 대한 마음 이러면서 여러 마음을 만들어요. 근데 이 마음은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가족에 대한 마음이 잘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되게 따뜻하고 배려하고 감싸주고 뭐 포근하고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좀 가족에 대한 마음이 좀 잘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가족은 좀 불편하고 서로 비난하고 잘 싸우고 짜증내고 뭐 약간 요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감정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는지는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은 영감 받았고 되게 재미있고 이해가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있으신 분들 같이 함께 보시면 네가 어떤 감정과 느낌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있고 네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되게 쉽게 아이와 소통하면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한번 꼭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이나 경험을 하면서 이 어떤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의 감정 지수가 높게끔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뇌에 장기 기억으로 확 박혀버린대요. 그래서 감정 지수가 높을수록 어떤 감정인지에 따라서 지수가 높을수록 우리 뇌에 확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감정 이런 걸 느꼈을 때 생각, 느낌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지수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화학물질이 나와요. 제가 전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존 모드로 갔을 때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그런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기분이 좋고 할 때 또 화학물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신체가 어떻게 바뀌고 그게 나중에 유전적으로도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화학물질이 나오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느낌을 받게 되고 계속 이렇게 굴레가 가요. 제가 한 예로 제가 엊그저께 산을 탔어요. 충주호에 있는 작은 산을 타는데 산을 타다가 저기 멀리에 있는 충주호랑 절벽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순간 무서운 거예요.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앞만 보면 되는데 옆을 보니까 나 옛날에 롤러코스터 탔었을 때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느꼈던 그 스릴감과 그 공포감이 밀려오고, 옛날에 어떤 산을 타는데 밧줄을 잡아가면서 타는 그런 산이어서 되게 무서웠는데, 나 옛날에 무슨 일 하는데 사다리를 타서 그 사다리 위에서 되게 무섭게 후들거렸던 게 있는데 하면서 생각 하나 잠깐 일으켰을 뿐인데 옛날에 일어났었던 그 느낌의 옵션들이 막 따라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생각 하나 한 게 이렇게
그 공포감에 대한 나의 그 신경세포가 형성이 돼서 그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따라오는구나 하면서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알고 들여다보니까, 야,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구나. 좀 저한테는 그런 작은 관찰로 왔었어요. 이렇게 마음, 오케이, 생각하고 느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하고, 이것까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 과거와 미래가 된다는 거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생활에 익숙한 하루를 만드는 거예요. 익숙한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SNS 확인하고, 뭐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고, 아침 준비하고, 뭐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출근 준비하고, 출근해서 자기 일하고, 퇴근하고, 퇴근하고서는 뭐 테레비 보고, 밥 먹고, 뭐 책 보던지 뭐 하던지, 이렇게 하루 일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 일상 중에서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려고 한다,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 좀 불편해요. 아,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났다가도 네가 언제부터 일찍 일어났는데 되게 피곤할 거야. 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자 이러면서 뭔가 낯설고 불편하면서 전에 하던 패턴대로 내가 해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가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런 구조를 알고 나서 내 몸이 조금 저항을 하는구나. 요 느낌 좋은데? 내가 이 신경세포나 이런 뉴런 시냅스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 하면서 좋은 습관으로 좀 나의 이런 신경세포를 좀 다시 바꿔야지 하면서 이 좋은 기회네. 이 느낌 좋아. 이렇게 약간 좀 즐기게 되더라고요. 한번 일상생활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약간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일상을 바꿀 때 약간 낯설고 불편하고 좀 언짢은 이 느낌이 왔을 때 요거는 익숙했던 나의 그 세포를 바꾸는 거야. 이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을 다른 쪽으로 트는 거야. 약간 이렇게 감지하시면 일상의 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생각과 느낌의 고리 안에 갇혀요. 갇히면서 프로그래밍화 되고 생각과 느낌이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냐면 이런 게 뉴런 시냅스로 단단하게 연결되고 굳어지고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으로 인해서 과거, 생각, 이게 옛날에 느꼈던 게 또 익숙하니까 현재로도 오고 또 이 느낌과 생각이 다시 미래가 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계속 이 고리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바꾸죠? 나의 뭐 삶을 어떻게 바꾸죠? 나의 이런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걸 어떻게 바꾸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느낌이 측정이 된대요. 측정이 된다는 거는 생각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전하를 만든대요. 전하를 만들면서 전기 충전이 되고 느끼는 거는 자아를 만들면서 자기 충전이 된대요. 그러면서 측정 가능한 에너지장을 만든대요. 에너지장. 생각과 느낌으로 우리의 에너지장을 만든대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생존 모드로 들어갔을 때 이 에너지장이 안으로 쪼그라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가 좀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높을 때는 이 에너지장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에너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감정 느낌을 바꾸는 거예요. 감정 느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 에너지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가 약간 이렇게 진동이에요. 진동. 나한테 이 에너지가 진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진동으로 나타나는 에너지의 수준이 뭐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있고 괴롭고 뭔가 화가 나고 뭐 수치심 있고 뭐 이러면 되게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요. 뺏어가는 에너지로 되게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진폭이 있으면서 이렇게 늘어져요. 늘어지면서
업앤다운 약간 이 감정 기복이 있듯이 약간 이런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이 에너지의 진동이 되게 빠르면서 위아래 이 진폭이 되게 높낮이가 낮아요. 높낮이가 좁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을수록 이렇게 위아래로 늘어지고 에너지가 높을수록 되게 진폭이 빠르면서 되게 업앤다운이 되게 낮아요. 크지 않아요. 요 에너지에 대한 거는 제가 전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 지도를 알게 됐어요. 제가 1년에 한 3번 정도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희한하게 강의하시는 3분이 다 그 테마가 틀렸는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혁명에 나오는 의식 지도를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는 그런 게 있나 보다. 두 번째 얘기 들었을 때는 또 듣네? 이게 뭔데 또 얘기하지? 세 번째 들었을 때는 강의하시는 분이 에너지가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800점 정도의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이 600선 이상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지?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느끼기만 해도 다 얻어? 그때는 좀 약간 갸웃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 말이구나 하면서 제가 조금 현실로 다가와요.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 지도는 한번 좀 보시고 내 의식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잃고 있는지 에너지를 얻고 있는지 이거를 꼭 측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 조합할 때 우리는 항상 같은 전기장, 에너지장을 만들어 내보냄으로 인해서 같은 일상이 반복이 된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본질은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똑같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 즉 우리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전자기장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존재 상태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주의를 두는 곳에 에너지를 두는 곳이라면 익숙한 감정에 주의를 두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주의와 에너지를 보내게 된다. 옛날에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를 과거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익숙한 감정이 특정 장소와 시간 속에 사람이나 대상이 나오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연관된다면 이때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 또한 과거에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또한 우리의 에너지를 미래에다가 주는 것이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이 돼요.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잘할지 걱정이 돼요. 저희 아이가 취직을 했는데 잘할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정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막 걱정하세요. 이것 또한 나의 에너지를 미래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 과거의 특정한 시간 선상에서 벌어진 그 경험과 혼연일체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는 똑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똑같은 현실 속에 똑같은 사건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재에서 에너지를 뽑아서 과거와 미래에다 주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시간의 선상에서 미지의 경험을 창출하는 데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에너지가 생각과 느낌으로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를 계속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러면 다시 미래에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이 감정의 에너지를 바꿔서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화학물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화학물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 뇌의 기능과 이 뇌의 기능에 따라서 나오는 생각, 느낌에 따라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또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